날씨가 많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된 곳에 잘 앉아주셔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2022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 설명회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당신에게 시즌 2번째고요. 저희는 이제 작년에 1년 동안 진행을 하고 올해 또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이끌어 나갈 예정입니다. 설명회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을 환영하기 위해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미래교육부 신재영 부장님께서 환영사를 준비하셨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을 꿈꾸시는 분들 맞죠? 올 한해 하여튼 꿈꾸신 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멋진 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환경하고 산림 분야 좀 사실은 특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회적 기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 저희 프로포즈를 해서 예산을 좀 지원받아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만들고 설립하는 과정을 돕는 그런 역할을 저희들이 해 나가거든요. 앞에 계신 우리 김재원 선생님이라든지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저희들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할 거예요. 그 노력을 잘 따르시는 분들은 하여튼 그 처음 이제 오늘 설명회 잘 들으시고 첫 사업 계획을 잘 꾸미세요. 그리고 멋진 꿈을 꾸시면서 그거를 만들어 나가세요. 만들면 이 중에 다는 안 되더라고. 제가 작년에 보니까 한 3팀 중에 한 팀 정도씩 뽑혀요. 그러면 많게는 한 4,500, 5천만 원 가까이 돈을 지원받아가 여러분 마음껏 회사를 설립하는데 마음껏 하여튼 내 역량을 키우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여러분 꼭 고용노동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꼭 여기 프로포절이 안 되시면 정말로 우리 멘토링을 잘 받으셔가지고 저기 중기부라든지 다른 여러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사회적 기업가 그러니까 ESG를 좀 실현하면서 나만의 기업이 아니라 공동의 기업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좀 더 드리려고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오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연수원 찾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연수원이 지금 91만 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 12월 31일까지 91만 3천 명 교육시켰더라고요. 연수원 대단한 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환경적인 가치를 그 다음에 우리 산림 이런 영역에서 또 새로운 가치 그 다음에 2050 탄소 중립에서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막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정말로 사회적으로 보람을 느끼고 그 다음 기업가로서 여러분 돈을 버셔야 되잖아요. 그죠? 돈을 버는데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꿈꿀까에 대해서 한번 잘 하여튼 생각하셔가지고 예쁜 기업, 멋진 기업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의지에서 출발했잖아요. 누가 삼성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죠? 요즘 메타버스 여러분들 비트코인 이런 것들처럼 여러분들 큰 꿈 꾸셔가지고 하여튼 소기에 목적하신 막 꼭 이루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와서 한번 들어보고 어떻게 하는 분들은 우리 컨설턴트 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조금씩 도와드릴 겁니다. 도와주는 그 폼을 잘 활용하시면 멋진 기회가 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먼 걸음 계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좋은 그 인연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께서 작년에도 열심히 창업팀들을 엄청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20개의 팀이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올해도 열심히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환영사를 해주신 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명회를 계속 이어나갈 텐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담임 멘토 김재원입니다. 네, 저한테도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에는 또 박수를 치면서 온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지면 주셔도 되고 여러분들 위해 제가 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1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섰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를 꿈꾼 당신에게 라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처럼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마지막에 설명회를 마치면서 2021년에 저희와 함께 했던 사회적 기업가 분들이 모두 창업에 성공해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비록 조회수는 35밖에 안 되지만 선언을 확실히 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총 작년에는 43팀이 저희 쪽으로 지원을 해주셨어요. 43팀이 내 꿈은 사회적 기업가다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서와 참여 신청서를 적어서 저희 쪽으로 접수를 해주셨고, 이렇게 참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열심히 적으신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평가 기준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마 공고문을 보신 분은 확인을 하셨겠지만 소셜 미션이라던가 사회적 기업가 자질, 그리고 아이템, 실현 가능성, 기대 효과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 과정을 거쳐서 점수를 딱 확실히 매긴 후에 높은 점수에서 낮은 점수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객관적이고 이런 자료를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뽑게 됩니다. 서류 접수를 마친 후에는 심층 면접이라고 해서 저와 같은 육성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실무진들과 함께 인터뷰 형식으로 편하게 얘기 나누면서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듣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대면 심사라고 해서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PT 자료를 작성을 하시게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한 7분 정도 발표를 한 후에 8분의 질의응답을 가지시고 나서 최종 평가 결과로 선발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43팀이 지원을 했을 때 저희가 작년에 15팀을 선정을 해서 1년 동안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올해는 2팀이 늘어서 총 17개 팀을 본트랙으로 선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뽑힌 15개 팀들과 함께 작년 3월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이렇게 의무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거 조금 보면은 제가 좀 이상한 사람으로 비칠 수도 있으니까 사진으로 조금 보여드리면, 이렇게 선배 사회적 기업가라고 해서 현재 육성사업 출신이나 아니면 예비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가로 바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회적 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도 교육을 갖고 했었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한 교육도 이어집니다. 잘 써놓은 사업계획서가 한 장 있으면 이 육성사업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중기부나 아니면 다른 여타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제 능력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법 교육도 이어지고요. 이 육성사의 목표로서 한 가지 있는 거는 예비 사회적 기업의 지정을 받는 겁니다. 또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정 요건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진행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 컨설턴트 분들과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모셔와서 여러분들에게 개별 멘토링도 하고 교육도 실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 멘토링을 찾아가서 사업지로 찾아가서 할 때도 있고, 연수원이나 아니면 경제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그리고 듣고 어떤 해결책을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또 창업 아이템이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한번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대구 경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저희 창업팀의 이름으로 같이 출전을 해서 고객의 반응도 알아보고 같이 매출도 올려보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성사업을 1년 동안 진행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사회적 기업가로서의 포부에 대해서 다들 설명을 하십니다. 그때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대표님께서는 경주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육성사업에 들어와서 작년 상반기 때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아서 현재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주에서 외국어 사업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는 화상 외국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셨던 게
본인은 육성 사업을 와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포부도 밝히셨어요.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도 있으시고 관심도 높으시고 이 사업을 통해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력도 굉장히 높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이렇게 목숨 걸고 육성 사업을 진행한 끝에 15개 팀 모두가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시작을 하셨고 그 중에 절반이 넘는 8개 팀이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을 받으셔서 현재 사회적 기업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저희와 함께 육성 사업을 1년 동안 진행을 하시면은 막연하게 생각했던 법인을 설립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생각 속에만 있는 창업 아이템들이 현실에 나타나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의 꿈을 이루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회적 기업가가 되면 돈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사회적 기업가가 되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취약계층도 돕고 사회 좋은 일도 하고 막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마냥 꿈을 꾸셨는데 이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었고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꿈도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혹시 무엇인가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마스크 때문에 조금 곤란하시죠? 혹시 이거 맞으신가요? 네. 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쵸?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시니까 여기 오셨겠죠? 뭐 저 보려고 오신 분들 당연히 없으실 거고. 네.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 잘 오셨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육성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약간 덥진 않으세요? 온도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로 같이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작년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사진만 봐도 박수를 막 치시더라고요. 제가 따로 말씀 안 해도 아마 같이 하게 되면은 이렇게 활기찬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는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육성 사업에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관과 또 전문 멘토에 대한 소개가 있을 거고 또 육성 사업에 지금 공고문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공고문과 참여 신청서, 사업 계획서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럼 공고문과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 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그럼 이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3번째로 나눠보고 마지막으로는 2022년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이 어떻게 진행을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 설명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뭐 떠드는 사람으로 저라고 이렇게 해놓고 올해는 좀 코로나가 이게 약간 좋아져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마스크와 투명 칸막이가 있어서 오늘도 부득이하지만 제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성사업에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혹시 이 공고문의 리스트를 보신 분들 계신가요? 창업지원기관에 대해서 네, 보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이렇게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함께 육성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경산림형, 환경산림 특화 분야로 나와 있는데 환경산림형도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 권역형이라고 해서 고용, 복지, 교육 등 사회복지 등 다른 분야도 지원이 가능하세요. 근데 총 17개 팀을 선발을 하게 되는데 거의 비율은 절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9개 팀, 8개 팀, 아니 8개 팀, 9개 팀. 그래서 어떤 분야를 선택할 건지는 내 사업과 관련이 있는 쪽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잠깐 기관 소개를 해드리면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입니다. 혹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많이 가보셨군요. 여기도 이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업과 도민의 가치 실현을 지원하는 행복 디딤돌이라는 비전 아래 이런 미션들을 가지고 있고 전략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한번 방문해 보시면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 있습니다.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고 또 투자 유치 대상도 받는 등 이제 지역의 경상북도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입니다. 바로 여기
있고요. 뭐 올라오시면서 보셨던 것처럼 정말 자연 경관이 좋습니다. 이런 자연 경관과 함께 환경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또 환경복지부연으로 도민의 행복 시대를 전개하겠다라는 미션 아래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업과 화훼장치 국가기능사 자격 교육을 갖고 있는 등 이제 국가 자격증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리고 경북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여기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 많이 산책하고 계신 분들 많아요. 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여기 둘러보시면은 마음의 위안과 또 치유의 기회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이 함께 해서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뭐 담당자분들이 꽤 많습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괜찮을까요? 잠깐 인사를. 아니, 앞으로 나와셔서 한번 해주시죠. 제가 돌발 상황을 많이 만들어서 죄송하고요. 네, 같이 육성 사업을 이끌고 계신 분들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고현장입니다. 네, 저는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미래기획부에 근무하는 조동균입니다. 네,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육성사업 진행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 나누면서 점점 꿈을 키워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기관이 만나서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환경살림 특화 분야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환경살림 분야 이외에도 권역별로 해서 고용, 교육, 사회복지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도와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직은 사업화 계획서를 다 쓰시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혹시 다 쓰신 분 계신가요? 벌써 다 쓰셨어요? 혹시 제출은 아직 안 아직 안 했어요. 하셨고, 혹시 기관은 어디를 생각하고 여기?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꿈만 우선은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런 꿈들이 이렇게 예비사회적 지역 지정 신청서로 갈 수 있도록 실현을 하는데 저희 사회적 기업의 육성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 기관만으로는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들이 참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선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이제 사업화 돼가지고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까지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사회적 기업과 정신이라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실현돼서 어떻게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는 지식과 정보와 경험들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 창업 아이템이 상품화되는 것들과 함께 또 조직 형태를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으로서 뭐 주식회사라던가 협동조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법인이 만들어지게 되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이제 생길 거면 회계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영 지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분야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잘 만든 우리의 애지중지하게 잘 만든 창업 아이템, 뭐 제품과 서비스들이 잘 팔리려면 판로 지원과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도 확실히 필요가 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일을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인사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예비사회적 기업 신청할 때도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준비해야 될 서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하게 돼서 저희와 함께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룹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희 기관과 함께 특화 협력기관으로는 국민락동강 생물자원관, 백두대간 수목원 이렇게도 있고요. 소셜 캠퍼스성 경북, 대구, 또 그리고 지역과 소셜 퀴즈 등 여러분들을 위해서 협력 기관들도 있으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은 많은 지원과 함께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멘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단임 멘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는 전 과정에 대해서 함께 할 텐데 또 각 분야마다 더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의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무사, 회계사, 아니면은
법조인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마케팅 전문가 아니면 브랜딩 전문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문가 툴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 쪽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이런 전문가 분들을 여러분들과 매칭을 시켜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면은 이 사업의 의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꿈이 예비 사회적 기업가, 사회적 기업가로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공고문을 한번 볼 겁니다. 그 안에 이제 창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육성 사업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을 위해서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생소하신 것들도 많으실 거예요. 혹시 뭐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소셜 벤처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에 이제 대학생들을 또 길러내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 또 저희처럼 이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도 있고, 또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또 이분들을 이제 성장을 시켜주는 기관들도 따로 있습니다. 저희와 육성 사업이 1년 동안 협약 기간을 통해서 끝나다 하더라도 다음 지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이 되면 또 그 예비 사회적 기업들만 관리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들을 우리나라에서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크게는 5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죠. 이제 저희는 창업 육성이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의 육성 사업, 이렇게 예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가기 전 단계에서 창업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자, 그럼 사회적 기업의 육성 사업은 무엇일까요? 혹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사회적 기업을 네.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육성.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단어 속에 그 의미가 다 있죠.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우선은 또 이렇게 많은 분들 계실 때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엄청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해서 뭐 제가 뭐 약속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이제 저한테 이런 아이템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게 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제 선물로 드립니다. 뭐 랜덤 선물이 훨씬 더 좋으시겠죠?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시고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뭐 여름에 필요한 물건입니다. 정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이런 겁니다. 아마 이제 인쇄물을 보시면 이미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입니다. 준비 중인 팀, 그리고 한 명이 아니고 3명을 꼭 모아오셔야 돼요. 이제 개인 한 명한테 가는 게 아니라 팀에게 하는 걸 3명을 모아오셔야 되고, 팀을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사회적 목적 실현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죠? 네,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셨고요. 이런 이제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게 사회적 기업의 육성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3,600개 이상의 창업팀을 발굴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역사적으로 오래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깐의 이제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육성 사업 출신으로 사업화를 해서 창업을 한 기업이 일반 기업에 비해서 생존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금전적인 지원과 함께 이렇게 컨설팅도 해드리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생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만큼 이 사업과 함께 하시면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많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성사업 선정팀에게는 다양한 지원들이 주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 공간이 주어집니다. 저희 이제 환경연수원의 보육센터라고 해서 이쪽 옆 건물에 이제 종합교육관에 창업보육센터가 있습니다. 이제 법인 설립을 할 때 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임대비하고 뭐 보증금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계신다면 뭐 저희 쪽에 연락을 주셔서 요 공간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사무실과 함께 회의실도 있고요. 뭐 컴퓨터와 프린터 이런 것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오셔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뭐 필요하신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으시면 되고, 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팀당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차등 지원이 됩니다. 아마 공고문이나 이런 데는 아마 최대 5,000만원으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심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심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다들 5,000만원을 받고 싶으시지만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멘토링은 상시로 계속 진행됩니다. 저처럼 이제 담임 멘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과 수시로 연락을 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의 동료처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계속 함께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 멘토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그 신청서를 보고 그에 맞는 전문 멘토를 매칭해서 멘토링을 계속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당신에게 뭐 이런 것처럼 의무교육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육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나는 이런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되면 거기에 맞는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교육도 진행을 계속 해드릴 거고, 이런 교육과 함께 약간 네트워크 기관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인적 물적 자원들을 연결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육성 사업이 끝나더라도 이제 계속 이제 사후 관리라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배출한 20개 팀이 있는데요. 본 트랙으로 15팀, 또 예비 트랙으로 5팀을 추가적으로 4월에 뽑는데, 그런 팀들에 대한 사후 관리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2년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2023년에도 사후 관리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이어나갈 겁니다. 공고문을 보시면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경상북도 권역과 환경산업 특화는 전국이고요. 이 분야에서, 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공고문은 다 보셨습니까? 네. 그렇죠.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공고문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뭐 포털 사이트에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치시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수 있고요. 뭐 여기에서 지원사업 마당에 지원사업 안내 보시면 여기 부침 자료가 이렇게 있는데 1번에서 7번까지 7개 정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다운받으셔서 읽어보셔야 돼요. 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또 순간순간 여기서 이해가 되는데 돌아가셨으면은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다운받아 읽어보시면 되고, 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 이제 편하신 곳에 방문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알림 마당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럼 돌아와서 이 부침 자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육성사업에 지원하시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혹시 여기 7개를 다 보신 분 계신가요? 다운받으셔가지고 이분 이미 다 쓰셨기 때문에 또 찍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여기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누가 언제 뭐 어떻게 무엇을 이제 왜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별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11년부터 시작되다 보니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변들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 하나씩 살펴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1번 공고안을 살펴보시면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업 목적이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혹시 사업 목적을 읽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좀 멀어가지고 제가 읽겠습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및 사업화 등 창업의 전반적으로 지원하여 사회 문제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한다. 이게 이제 목적이고요. 이 목적을 왜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사업화 계획서의 내용이 이 목적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목적에 맞게 내 사업이 잘 작성이 되었나, 나는 이런 계획을 세웠나. 이게 왜냐면 이 목적에 맞는 팀을 선발을 할 예정이라서 이 목적 중심으로 사업화 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 목적에 맞게 작성했고 이 목적을 달성하는 사업을 내가 계획을 했구나,
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진 절차입니다. 24일 월요일 18시까지 접수를 받고 있고요. 이게 기한이 크게 길지 않아요. 아까 이제 작성하신 분 한 분 계시고 지금 이제 있으신 분들이 작성을 이제 하고 계시거나 이제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거의 한 2주 정도 좀 남짓한 시간으로 주어져서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 접수가 끝나고 나면 바로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이제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심층 면접과 함께 대면 심사가 진행이 돼서 아주 이제 밀착된 시간 동안에 이 모든 선발 절차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제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지원 규모는 전국적으로 600개 창업팀 정도를 뽑고 있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 4월에 17개 팀을 뽑을 예정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분야 가능하고 환경 살림 분야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공고문 같은 데 보시면은 어떤 분야에는 어떤 사업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나 요거 뭐 어떤 분야를 지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로 지원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일 월요일까지 신청을 하고요. 이게 두 가지 접수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셔도 되고 오프라인으로 해주셔도 돼요. 근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여기 공인증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증서 미리 준비하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서 접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런 온라인으로 내가 좀 곤란하다라고 하면 오프라인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는데 주소가 아마 의성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저희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의성에 사회적 경제팀이 있어서 그쪽으로 접수를 해주시면 되고 혹시 주소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마감 임박 시 다수 접속자가 폭주하여 시스템이 불안정해서 신청이 어려울 수가 있다. 이게 여기 적어놓은 이유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진짜 6시쯤 되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기도 한데 다들 이제 그때 돼서 막 접수를 하게 되면 다운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리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막 전화 오고 막 합니다. 저가 이제 접수 중이었는데 갑자기 다운돼가지고 접수 못했다. 근데 이게 미리 이렇게 공고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이후로 접수되는 것들을 저희 온라인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의를 좀 해주시면 되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도 18시까지 접수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도 우편으로 만약에 보내신다고 하면 전화나 이런 걸로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제게 잘 접수가 됐습니까?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접수하면은 사실은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시면 되고 뭐 유의사항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둘 다 했다라고 하면 먼저 접수가 된 걸로 저희가 접수를 마감을 할 거고요. 한 기간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또 말씀드릴 거고 여기 기간도 하고 저희 기간도 하고 싶고 해서 뭐 이렇게 안 되고 딱 한 기간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참여 신청서 받을 때 멘토링 신청서도 같이 받고 있어가지고 그때 만약에 사업계획서 막 쓰면서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신청을 하시거나 뭐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이제 스케줄을 보고 접수 전까지 멘토링을 해드릴 겁니다. 이 부분 이렇게 수정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하셔가지고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링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참 불편하긴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들어가셔서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접수 온라인으로 받고 있어요. 안 되면 뭐 저한테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이걸 보시면서 뭐 멘토링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초기 창업팀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제도전 기관 아니고요. 초기 창업팀만 받고 있는데 초기 창업팀에 대한 지원 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고 마감일이죠. 1월 24일 기준으로 미창업자,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현재 없는 사람이
이 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2년 미만에 내가 사업자 발급이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2년 미만의 대표자는 초기 창업팀으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사업자 있으신 분 계신가요? 다 계시면 혹시 2년 미만인가요? 날짜가? 네, 이거 꼭 확인하셔가지고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 때문에 막 전화 오시고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 많거든요. 이거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꼭 내가 지원 대상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애매한 상황인 것 같다 내가. 그럴 때는 전화 주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넘어가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외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대외 대상에 걸리시는 분은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이 뭔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이다, 뭐 동창업 아이디어를 현재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인데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대표분께서 이런 신청 제외 대상이라고 하면 대표자 다른 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셔도 되거든요. 팀원으로 들어오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인을 잘 해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목표가 딱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수, 양호, 미흡으로 이렇게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창업팀으로 들어오셔서 육성사업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우수를 이렇게 목표를 받으시려면은 이제 협약 기간인 12월 31일 이내에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는 경우, 양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 요건을 충족을 했고 법인을 설립했고 법인 등기부 등본과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 영업 활동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을 경우 이때는 양호고, 중요한 건 이 미흡 상황인데 법인을 만들지 않고 뭔가 육성사업을 막 하면서 불성실한 태도로 임했을 경우에는 미흡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환수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의로 한 건지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 건지 이런 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돼서 이제 이렇게 목표까지 공고문에 낸 이유는 이런 약속을 같이 지켜나가겠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다.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건.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식 1번부터 6번까지 다 내셔야 돼요. 그 부침 자료를 보시면 어떤 서류들이 막 필요한지 되게 많아요. 이게. 그리고 무슨 폐업 사실 증명서, 내가 사업자 있었으면은 지금 없지만 그런 증명서도 내야 되고 엄청 내야 될 서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체크를 해가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정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서류가 1월 24일까지 접수가 되고 나면 서류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한 1월 26일쯤에 저희가 26일에 27일에 공고를 낼 겁니다. 서류 합격자 분에 대한 명단이 나오면 그 이후에 이제 심층 면접과 대면 심사를 경제진흥원과 경상북도 환경연수원 이 장소 둘 중에 괜찮은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미리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24일까지 저희랑 함께 심층 면접과 대면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절차까지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이 심층 면접과 이제 대면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심층 면접은 팀 수가 굉장히 많게 되면은 이틀로 나눠가지고 A 그룹, B 그룹으로 진행을 할 텐데 대표자분께서는 필수 참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통으로 이제 비워야 될 상황이 생기실 겁니다. 왜냐하면 심층 면접 같은 경우에는 8시간 정도를 교육과 함께 인터뷰를 이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는 내가 심층 면접이 되는 날에 비워야 되겠구나 라고 이제 미리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가 기준도 이게 나와 있는데 이 평가 기준이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쓴 서류랑 내가 준비하고 있는 심층 면접과 대면 심사를 이 기준에 맞게 이 기준을 충족하는 이제 자료나 뭔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는 거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필요하다. 창의적인 아이디어 사실 되게 힘든 말이죠. 그리고 창의적인 단어에 너무나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나랑 비슷한 아이템을 갖고 있는 팀과 내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캐치해내서 내가 진행하는 게 창의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조금 해주시고, 내가 작성한 이제 사업 계획서가 읽어봤을 때 이해가 좀 돼야겠죠. 여기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이게 논리성이 어긋나게 되는 거니, 이렇게 이제 딱 일관적으로 내가 작성을 했는지, A에서 Z까지 내가 딱 계획서 읽어보니까 내가 A 처음에는 뭐 이걸 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다른 걸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긋남이 없이 한 방향성을 가지고 이제 서류 심사와 대면 심사를 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왜 해야 하고, 난 이 사업을 왜 하고 싶고, 난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난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이 진정성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서류를 만들고 하는 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합니다. 내가 컴퓨터를, 모든 게 지금 서류를 손으로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야 되는 거라서 이 부분들은 조금 미흡할 수 있어요, 사실. 조금 젊은 분들이 더 잘 쓸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감안해서 심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이 사업을 왜 하고 싶고, 나는 왜 사회적 기업가가 되고 싶고, 난 사회적 기업가가 돼서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류에서는 미처 나타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지언정 심층 면접과 대면 심사는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꿈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알아내서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있어요. 신청 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적어 두신 겁니다. 이게 사업계획서 잘 써서 이제 내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부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탁해서 이렇게 뭐 해서 제출했는데, 이게 대면 심사 심층 면접에 가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알게 돼.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계획서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심층 면접에서 이제 대표님과 막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라고 들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시겠죠. 차라리 이제 뭔가 서류에 대한 부분을 부탁을 하실 거라면 그냥 팀원으로 영입을 하세요. 네, 같은 팀원으로 이제 이름을 넣어가지고 작성을 해서 같은 팀으로서 이제 참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직접 써야 된다는 것, 요것을 조금 유의를 해주시고요. 뭐 공고문 뒤에 보시면은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미지가 다 있어가지고 요거를 이제 막 따라가시다 보면은 접수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요것도 한번 확인을 꼼꼼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개 파일 속에 이제 필요한 정보가 이제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거는 부침 2번 서류예요. 초기 창업팀에 대한 신청 서류. 아마 다 쓰신 분도 계시고 아마 이제 쓸 건데, 혹시 이거는 보셨어요? 내가 뭘 써야 되는지. 그렇죠? 어떠셨습니까? 이걸 보시고 하지 말까? 이런 생각 잠깐 하셨나요? 너무 많은데 제가 이 정도까지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 하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써야 될 게 상당히 많고 다른 창업 지원 신청서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다른 기업과 차별성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제품과 서비스가 잘 팔려가지고 우리 기업이 잘 나가서 뭐 돈을 많이 벌면 좋은데,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인데 이건 사회적인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돼서 맨 처음부터 이제 막 소셜 미션인가 비전을 물어보는 거죠. 이게 목적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긍정적인 가치를 내주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지원서를 보시면은 파란색 글자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아마 이제 조금 파일 자체로 보시면 컬러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쇄해서 흑백으로 보면 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창업 지원 기간 중 반드시 한 곳을 선택해라. 그리고 상품 및 서비스를 간략하게 써라. 그리고 뭐 한 장 이내로 작성해라. 이런 부분들은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지켜가면서 적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걸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와 몇 장 이내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을 해주시면은 아마 심사위원분들께서 보시는데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심사위원은 잘 보여서 잘 써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생각들과 서류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소셜미디어 쓰고 사회적 정신 역량 쓰고 창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쓰는데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및 소셜 미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사업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는 이런 거다. 우리 목표는 이런 거다.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쓰고 나서 봤을 때 이 부분을 주목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 사회적 기업가 정신의 역량에는 우리가 나 대표자를 비롯해서 우리 팀원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역량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을 적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디저트 카페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디저트 카페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전문가 자격증 이런 게 있거나 아니면 일해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사업을 왜 잘할 수 있는지를 여기에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 아이템에 대한 3번 항목에는 우리는 핵심적으로 이 눈에 보이는 이 창업 아이템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게 여기 3번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줄로 간략하게 표현되거나 아니면 이미지를 좀 넣어주시거나 뭐 지금은 계획만 있는데 사실 결과물로 눈에 이미지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림을 좀 그려서 표현을 한다거나 사실 여기 뭐 교육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교육을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만들어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딱 눈에 보일 수 있는데 교육은 그게 안 되니까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냐라고 했을 때는 커리큘럼을 적는다거나 우리가 이제 교육 서비스를 외국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했으면은 1회기는 뭘 하고 2회기 뭐 하고 3회기는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이걸 읽어보면 심사하는 분들 눈에 그릴 수 있겠죠. 이 팀이 하려고 하는 교육 서비스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5번, 6번까지 있는데 사업화 추진 실적 및 계획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그 창업 아이템을 기반으로 우리 이런 계획을 가지고 1년 동안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걸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창업팀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단계별로 설명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캔버스 모델을 그린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이 팀이 이 창업 아이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고객한테 이렇게 전달할 거다라는 걸 단계별로 설명이 되고 이게 이해가 되면 이 팀이 이 육성사에 참여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들이 이 4-4번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이 팀은 창업 아이템도 신선하고 사회적 기업가 정신도 있어. 그리고 계획까지 탄탄하네. 그럼 이 계획을 바탕으로 우리가 창업 지원금만 주어지고 멘토링이나 네트워크만 연결해주면 충분히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이제 4번까지 쓰면은 다 오신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계획을 실행하려면 우리가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총 5천만 원에 대한 지원금과 함께 혹시나 자부담이 있으시면은 자부담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5-3번에는 한번 읽어보시면은 1,500만 원 기준으로 써달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왜 어떤 의미냐면은 선발이 돼서 3월에 이제 협약을 하게 되면 초기 비용으로 1,500만 원은 일괄적으로 팀들한테 주어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1,500만 원으로 이제 어떻게
하겠느냐를 우선 적은 후에 3개월이 지나면 중간평가라고 해서 3개월 동안 1,5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평가를 한 후에 그 다음 비용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초대 내가 5천만 원을 필요로 하면 1,500만 원은 3개월 동안 쓰고 나머지 3,500만 원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중간평가 때 얼마나 내가 성과를 냈는지에 따라서 다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6번 기대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사회적 경제적 성과를 이렇게 창출하겠다. 대략적으로 이제 사회적 성과라고 치면은 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써주시기도 하고 경제적 성과라고 하면 매출을 이만큼 불러일으키고 일자리를 내가 몇 개 만들겠다. 근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랑 우리가 2022년 6월까지 일자리 1개 만들고 2022년 12월까지 일자리 2개 만들겠다. 이런 거랑은 풍기는 인상 자체가 달라요. 객관적인 수치와 함께 시기까지 적어주고 어떤 일자리인지 일자리 만들겠다. 무슨 일자리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매장을 운영하는 일자리 맡기겠다. 아니면 경영 지원하는 사람 뽑겠다. 아니면 디자인 하는 사람 뽑겠다. 이런 식으로 일자리까지 다 어떤 일을 맡길 건지에 대한 계획까지 있으면 이 분들은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까지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다른 팀하고 비교했을 때 당연히 돋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인 수치까지 써주시는 편이 훨씬 더 선발되는데 유리하실 겁니다. 혹시 뭐 중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언제든지 이제 손을 들어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신청 서류 사업화 계획서를 1번에 6번까지 작성을 하게 되죠. 괜찮으십니까? 1번에 6번까지. 잠깐 마음이 답답하시진 않으세요? 이미 다 쓰셨다는 분께서는 굉장히 표정이 밝으신 것 같고 뒤쪽을 이렇게 보시면 근심이 조금 있으신 분 얼굴도 보이시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이 이제 써 내려가면 되니까요. 약간 이제 쓰는 것에 대한 방법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뭐 1번을 얘기를 해드리면 여기 계획서의 네모라고 해가지고 번호가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 정의 및 분석.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써달라는지에 대한 게 가이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쓴 게 이런 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안 들어가도 돼요. 내가 쓸 수 있는 만큼만 쓰세요. 그럼 이런 게 들어가면 좋다는 거지. 이게 다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 포함되면 베스트인데 내 도저히 생각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들만 채워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쓰면 내려가겠죠. 그 처음에 이제 헤드라인이 1번으로 이제 내려와서 해당 사회 문제의 사회적 중요성, 사업 필요성 이렇게 한번 쓰고 내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다. 이건 예시를 하나 든 건데요. 이게 어떤 것에 대한 사업 계획서냐 하면 이제 휠체어 장애인 전용 의류를 내가 만들겠다 라는 창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회 문제가 있었길래 이 창업 아이템을 선택했냐라고 이제 쓸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그 휠체어 장애인분들한테는 의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셨을 때 시내를 나가거나 아니 온라인 쇼핑몰을 찾거나 우리는 그렇게 옷을 사잖아요. 근데 주변에 그렇게 옷을 살 수 있는 장애인분들이 계신 걸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많은 시내의 옷가게들 중에 이분들을 위한 옷가게는 전혀 없고 온라인으로는 뭐 있긴 합니다. 찾아보면. 근데 잘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사회 문제라고 이 팀은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딱 들으면은 끄덕끄덕 되는 것처럼 이제 공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 맞아. 이거 사회 문제지. 이거 해결해야 돼. 내가 썼던 부분들이 사회 문제라고 딱 썼는데 읽어보니까 공감이 가. 이 문제는 사람들이 같이 해결하자고 할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잘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썼는데 전혀 공감이 안 돼.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겠어.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표현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의류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휠체어 장애인들의 현실이 사회 문제다.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 헤드라인으로 뽑았던 이 문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이 장애인 현실을 어떻게 봤냐 하면은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인터뷰를 해보고.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옷을 어떻게 구입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구입하는데 잘 없어요. 나도 옷을 예쁜 옷 입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욕구는 있는데 이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이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덧붙이니 이 사회 문제가 훨씬 더 공감이 가게 됐던 거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찌 보면 극단적인 예로 공감이 가게끔 이걸 쓴 거예요. 그 공감이 가게끔 아이템을 찾아낸 거.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 아이템은 이만큼에 대한 공감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도 아니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겠구나. 이 부분을 좀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다 이게 네모해가지고 동그라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항목별로 차근차근 이제 써 내려 가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3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운영 지침 몇 번을 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게 여기 보면은 이 사업 추진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이제 항목이 되는지, 내가 만약에 디저트 카페를 준비하고 있으면 에스프레소 머신 같은 경우에는 기자재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기자재 비용이 이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사업비 몇 %까지만 기자재로 써라. 만약에 1,000만 원이 뭐 기준이었다고 치면 40% 미만이면 4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건 기자재로 쓸 수 없는 거죠. 이런 부분까지 근데 확실히 이게 쓰기는 어려워. 근데 계획이니까. 근데 이 부분을 참고해서 썼는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했으니 요 읽어보시고 여기에 맞게 예상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사업계획서 보면은 뭘 참조해달라 뭐 이런 거 쓰셨을 거예요. 이런 걸 참조해가시면서 쓰시면 되고, 혹시 선생님께서는 이걸 보시면서 작성하셨나요? 예, 근데 네. 저기 예. 운영 등기에 예. 저 지금 금액이 90만 원 아, 활동비. 예, 수정 불가라 돼 있는데. 네, 이건 수정할 수 없습니다. 예, 저도 안 그래도 저거 보고 진흥원에 제가 아. 전화도 했는데 저 네. 퍼센테이지가 잘못돼 있어가지고 아, 1,500만 원. 그쵸. 예, 아, 이게 9%가 작년 예. 1,000만 원 기준일 거예요. 그럼 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가지고 저거는 음. 저 빼고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굉장히 꼼꼼하시네요. 저도 미처 몰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90만 원은 활동비라서 3개월 한 달마다 30만 원씩 활동비가 주어져요. 근데 이제 3개월 기준으로 이게 작성이 된 거라서 90만 원은 수정 불가인데 비율이 작년에까지는 초기에 사업을 협약 때 1,00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500만 원에 늘어 1,500만 원 주는데 이 표가 아마 작년 표라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비율만 고쳐주시면 되고, 뭐 이런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잘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혼란을 조금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쓰시게 될 텐데, 이거는 저도 이제 많은 사업계획서를 보고 막 쓰시는 분들 도와드리고 하다 보니 저는 이제 쓸 때마다 저도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이게 너무 쓸 게 많아요. 네, 너무 쓸 게 많고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가 좀 아픈 그런 계획서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더 드리고 싶어서 참고 자료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혹시 이 참고 자료를 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참고 자료라고 해서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휠체어 장애인 전용 의류 뭐 생산 및 뭐 서비스 제공에 대한 아이템으로 1번, 6번까지 이제 다 썼습니다. 근데 요걸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아, 이 팀은 이렇게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작성을 했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좋네. 근데 이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렇게 썼구나. 그래서 뭐 참관하실 게 있으면 표를 이제 한글 파일로 되어 있어가지고 표를 이제 바로 복사해가지고 그냥 쓰시면 돼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업화 계획서를 썼네. 뭐 이런 거 읽어보시면 되고, 이 사업화 계획서는 예전에 제가 소셜벤처 대회에 출전했을 때 서류는 통과했던, 네. 네, 서류는 통과했던, 그래도 검증된 자료니까 뭐 참고해 주시면 되고, 뭐 나중에 추후에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설명해 드리겠지만, 왜 떨어졌는지를 잠깐 말씀을 해드리면, 공감 가잖아요. 사회에 필요한 일이고. 그런데 제가 이 옷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없었어요. 전 디자이너가 아니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를 차라리 팀원으로 데리고 와서 하겠다는 계획은 있었는데, 사실 그게 뭐 괜찮은 아이템이고 뭐 팀원 들어와서 하면 되는데, 사실 팀원을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도 불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템은 좋은데 내가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없는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 역량이 없으면은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팀원으로 데려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떨어졌던 이유는 그런 거예요. 이게 되게 필요하고 사회에 중요한 일인데 이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거죠. 네, 갑자기 옛날 일 생각나면서 좌절했던 기억이 잠깐 떠오르네요.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에 있는지 보면, 여기 저희가 공식 카페로서 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31번 글로 이제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이 파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읽어보시고 요거 참고해가지고 한번 쓰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되실 것 같아요. 요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자료들이 여기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서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대면 심사 PT까지 제가 샘플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대면 심사까지도 내가 좀 미리 준비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요 자료도 한번 보시면, 아 대면 심사 PT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네. 저희가 이제 신청 면접 때 대면 심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드릴 겁니다. 뭐 PT에는 이런 내용들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미리 보시면은, 아, 이렇게 내가 구성을 좀 해봐야겠네 하고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이제 무료입니다. 제가 뭐 이걸로 수익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이제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더 잘 이룰 수 있게 준비해 놓은 거니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은 시간만 투자를 하세요. 근데 사실 내가 뭐 현업도 있고 다른 일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차일피일 미뤄질 수가 있는데, 이게 뒤로 시간이 막 임박할수록 잘 안 써져요.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시험도 쳐보셨을 거고, 이게 임박할수록 마음도 불안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준비를 해가시면은 더 낫지 않을까 싶고, 뭔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화 계획서를 쓰면서 갖고 있던 이런 답답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나요? 네, 이거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육성사업을 함께 하시면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한 어려움과 뭐 두려움과 답답함을 상쾌하게, 또 활기차게, 경쾌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7개 파일 속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데요. 다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몇 가지 좀 참고해서 드리면, 이 부침 5번 2020년도 창업팀 신청 안내는, 근데 이거 부침 5번은 꼭 보셔야 돼요. 여기 이제 서류에 대한 것들도 다 들어있고, 제출 방법도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도대체 내가 어디서 그걸 발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 어디서 어떻게 하는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참고하시면은 다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쓰실 때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너무 서류가 많기 때문에 빠뜨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빠뜨리면은 저희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보완을 해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막 24일 17시 55분에 딱 접수를 해가지고 시간에 넘어가서 저희가 추후에 확인이 되면은 이게 이제 뭐가 빠졌는지 이제 볼 수가 없으니까 미리 이제 체크를 해가시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 제출 방법 보시면은 이게 온라인으로 올리게 되면은 파일 용량이 많아지면 이게 업로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 20메가 이내로 해달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한글 파일로 만드는데 사진 용량이 되게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사진을 바로 붙여넣기 하면 용량이 되게 커지겠죠. 그럼 한번 띄워놓고 캡처를 해서 캡처한 거를 붙여넣기를 하면 용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파일을 올리시기 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유의사항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유의사항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면 뭐 작성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파일 되게 중요한데, 부침 6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가지고 이제 질문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주셔도 되는데 내가 궁금한 것들에 대한 답변들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6번에 보면은. 근데 이게 파일로 보시면 좀 신기한 게 질문 누르면 답변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럼 이제 컴퓨터 따라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주요 뭐 질문들 보면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뭐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는지, 뭐 육성사업 참여한 반드시 법인 창업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 1인팀을 신청할 수 없나요? 꼭 3인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은 궁금증이 해결되실 거고, 만약에 여기를 통해서도 내가 궁금했던 게 항목이 없다,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애매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뭐 저희 쪽으로 전화 주시면 확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7개 파일 속에 사회적 기업과 육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걸 꼭 다 읽어보시고 뭐 경상북도 환경연수원이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다운을 받으셔서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사회적 기업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서류들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제 저희 창업 지원 기관에서 준비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오늘 이제 저기 옆 종합교육관에 가시면은 이렇게 창업교육센터라고 해서 1실, 2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1실 하면은 이렇게 한 팀마다 2개의 책상을 쓸 수 있고, 여기에서 이제 법인 설립을 해서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가신 팀들도 몇 팀 계시거든요. 혹시나 이제 사업장을 내가 보유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쪽을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교육관을 통해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교육을 해야 되거나 아니 교육을 받아야 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장소 협조가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크잖아요. 거기도 이제 강당도 있고 뭐 멘토링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연락하셔가지고 이제 지원을 받으시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것은 이제 저런 뭐 공간에 대한 것들과 함께 이제 교육에 대한 것들도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팀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연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미래기획부에서 이제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야로 지원을 하시든, 이제 환경살림이든 아니면 교육이나 사회복지나 아니면 다른 여타 분야도든 어쨌든 분야별로 맞춤 형식으로 지원을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이제 사전진단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지원을 시작을 할 겁니다. 조금 더 이제 창업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처음에 이제 협약을 하게 되면은 사전 진단 컨설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팀별로 다 한 번씩 방문을 해요. 담임 멘토나 전문 멘토랑 같이.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필요한가 이런 걸 진단을 한 후에 이제 교육과 멘토링이 진행이 될 거고,
우선은 이제 초기 단계 같으면 아직 사업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법인을 이제 설립을 먼저 한다고 하면 뭐 법률 사무소를 추천을 해준다거나 뭐 아니면 다른 팀들에 대한 이제 이미 배출된 팀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이템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훨씬 더 수월하다, 이런 식으로 하면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할 거고, 이제 창업 아이템이 점점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같이 팔로도 개척해보고 마케팅에 대한 지원도 하고 브랜딩을 한번 만들어보고,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뭐 김천 자두야란 팀을 예로 들면 김천에서 나는 지역 특산물인 자두를 활용한 디저트를 만들어내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김천 자두야라는 이름으로 이제 계속 시작을 했는데, 김천 자두야라기보다는 브랜드 디자인을 거쳐가지고 뭐 철없는 자두,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철없는 자두,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상표 등록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매출을 잘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지원들도 함께 해주고 있죠. 그리고 모든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에 대한 준비가 끝나면은 신청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게 뭐 지역마다 신청 시기가 다른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5월과 10월 이렇게 두 차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에 대한 신청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 지역과 소셜비즈라던가 커뮤니티와 경제라고 해서 이제 이런 권역별 통합 전문 지원 기관이 따로 있어요.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을 돕는 이제 그 팀들과 이제 연계를 해가지고 멘토링을 붙여서 어떻게 하면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서류와 뭐 현장 실사와 대면 심사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지원을 해드립니다. 이 사회적 기업별 육성 사업이 그래서 창업 단계부터 사회적 기업 진입 단계까지 이렇게 12월까지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 꿈으로 갖고 계신 것들이 이렇게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서를 받는 실현 단계까지 저희가 함께 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접수까지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접수하면서 어려움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접수를 하시게 되면 뭐 여기서 만나도 되고, 아니면 지금은 이제 경북에서는 구미와 또 대구에서는 뭐 동성로 일대 이렇게 해가지고 약속을 잡아가 장소에서 같이 이제 얘기 나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이제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접수를 1월 24일까지 꼭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온라인은 여기입니다.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이 이제 여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사업 참가 신청이라고 있어요. 육성 사업. 저거 누르시면은 로그인 하셔가지고 접속하시고 이제 서류들을 업로드를 계속 해주시면은 완료 단계까지 넘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7개 파일 수업을 다 읽으시고 작성 서류 요 중요한 부침 2번을 작성을 해주시면 접수가 끝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해야 될 것과 또 함께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식 1번부터 6번까지 다 쓰시고, 나머지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대한 발급 여부라던가 또 가산점 받으실 게 있으면 한번 또 증빙도 해주시고, 한번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고 나서 내가 제대로 준비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싶으시면 연락 주시면 같이 보면서 이런 것 좀 추가해서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민망하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창업 지원 기관을 어디로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구요? 서울이요? 여기에 이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게 접수를 받으면 다른 데 쓰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이렇게 딱 쓰셔야 저희 쪽으로 이제 접수가 됩니다. 창업지원기관으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을 써주시면은 저희랑 만나서 또 1년 동안 재미있게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이 육성 사업이 진행을 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2022년입니다. 그 긴 시간이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갈 만큼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이제 1월에서 2월까지는 육성사업 신청 및 접수로 이제 시간이 되고요. 24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아마 27일이나 28일 아니 26일 중에 서류 통과에 대한 명단이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 심층 면접과 대면 심사에 대한 안내도 함께 드릴 겁니다. 거의 이제 심층 면접은 2월 10일이나 11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면 심사는 그 심층 면접 이후 일주일 후인 2월 17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약간 변경이 있을 수도 있는데 미리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그래서 22일쯤에는 결과가 또 일찍 나올 수도 있습니다. 늦어도 2월 안에는 이제 최종 선정된 명단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사회적 기업가 육성사 상반기 활동이 시작이 되고 아마 협약식을 3월 첫째 주에 맺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협약을 맺고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통장에 1,500만 원의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고 이제 6월 달에 중간 평가라고 해서 아마 넷째 주나 다섯째 주 마지막쯤에 할 텐데 이때 이제 상반기 때 1,500만 원으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고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이 돈을 주시면은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요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추가 사업비를 가지고 7, 8, 9, 10 이제 하반기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활동을 하시면 되고 이제 최종 평가가 11월쯤에 있을 거예요. 물론 협약 기간은 12월까지인데 12월에는 이제 정산과 뭐 성과 공유회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11월에 거의 모든 사업은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도 11월 내에 설립을 하고 매출을 발생을 시켜야 최종 평가에도 이제 미흡을 받지 않고 양호와 호수를 받아서 사업 관리를 받으면서 꿈을 계속 키워나가실 수 있는 거죠. 아마 11월 24일이나 하반 막바지에 최종 평가를 할 거고 12월에 이제 성과 공유회를 하면 1년에 2022년 육성 사업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1년을 같이 이제 보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 사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셨을 때 이렇게 이제 김천 자두야를 할 거다 했는데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육성 사업을 하면서 자두 모양의 떡이 이렇게 생각해서 현실화됐었고 김천에 가면은 이제 디저트 카페를 가실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갈 길이 멉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 꼭 드릴게요. 이렇게 꿈으로 가지고 있었던 서류가 이렇게 현실로서 나타나서 지금 매장을 영업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께 하시면 되고 창업팀으로서 활동을 하셨던 이런 세 분께서 이렇게 주식회사 오야오야시 돼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갖춰나가고 계시죠. 이제 오늘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게 된다면은 이렇게 유기사회적 기업가나 사회적 기업가의 꿈을 저희와 함께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도를 쌓아가는 것처럼 너무 급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저희와 같이 발 맞춰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또 저희가 내년에도 함께하게 된다면 또 이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2022년에 여러분들께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으로 참여를 하셔서 창업팀들이 모두 멋진 사회적 기업가 됐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여러분들 꿈을 이루신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분들에게도 또 꿈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설명회는 거의 끝이 나는데요. 마지막으로 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또 약속을 하나 드리자면 뭐 다른 이제 기관이나 다른 사업으로 이제 지원을 하셨을 때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근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절대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함께 발전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업 계획서를 쓰시면서 뭔가 품고 있는 계획들이나 꿈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새싹 단계에서 시작을 하신다 치면 이렇게 2022년 막바지가 됐을 때는 이제 꿈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육성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슬픔 너무 많고 서류 접수까지 좀 힘겨운 시간들이 있는데 좀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시부터 진행했던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대한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그 아까 전에 그 저희 유성 사업에 네. 그 되면은 네. 그 지원금을 통장으로 입금. 네, 맞습니다. 근데 그 통장을 그 지원금을 받으려고 하면 통장 개설을 새로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이제 되고 나서 이제 절차도 저희가 설명해 드릴 텐데, 신한은행에서 연구비 통장이라고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법인 설립 전인 팀은 대표자 개인이 신한은행 가서 연구비 통장을 만드셔야 되고,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법인 이름으로 또 통장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받으셔야 돼요. 지금 법인 통장이 있으면은 그 통장을 두시고 연구비 통장이라고 따로 이게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육성 사업 됐다는 선정 확인증과 함께 저희 쪽에서도 은행으로 드리는 이런 서류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시면은 연구비 통장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연구비 통장으로 사업비를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팀원들 네. 거주지 이런 건 거주지는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네, 미국에 계셔도 되고요. 아. 네,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